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1학기 유기화학은 마지막 시간이 되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시험을 치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할 겁니다. 시험을 칠 때는 이미 우리가 예고한 바와 같이 시험 시간 내에 뭘 하는가 하면 제가 문제를 하나씩 카톡으로 다 보냅니다. 그러면은 카톡으로 보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받아가지고 문제를 풀어서 그 다음에 카톡으로 저한테 개인적인 이름으로 카톡을 제출하면 되겠죠. 그러면 제가 다 모아서 그 다음에 점수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 카톡에다가 내 이름을 넣어놔야 되겠죠. 그래야 개인적으로 카톡을 나한테 보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문제는 왜 한 문제씩 하는가 하면은 어떻게 하든지 행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고 문제를 푸는 시간에 문제에 따라서 뭐 1분 만에 문제를 풀어서 제출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3분 만에 아니면 5분 만에 아니면 10분 만에 문제마다 달라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큰 문제 같은 경우는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시간을 줘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는 3분으로 했으면은 3분 이내에 들어온 것만 나중에 카운팅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왜냐하면 행방성을 고려를 해서 4분 만에 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차한 사정 때문에 시험을 못 쳤다 하는 것은 여기서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카톡으로 시험을 치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대에 모두가 다 함께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정확하게 물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시간대에는 정확하게 각자가 컴퓨터 앞하고 그 다음에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문제를 여러분들이 A4 용지에다가 여러분들이 학번 쓰고 그다음에 문제 몇 번 해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3분 같으면 3분 시간 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풀어서 그다음에 A4 용지로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 찍은 내용을 그냥 카톡으로 나한테 전송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다 모아서 한꺼번에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시험 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카톡으로 계속 질문을 하고 어떤 모든 사람이 함께 시험을 잘 치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강의를 이렇게 듣고 하다 보니까 문제는 강의 내용은 이해가 될 수도 있고 뭐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시험은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나느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시험 문제가 어떤 패턴으로 나오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게 되겠죠. 뭐 이것은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나요? 요소의 구조를 실제적으로는 이것은 유기화학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요소의 구조를 이제 이런 구조를 이제 여러분들이 밝혀내도록 하고 내가 여기서 일부러는 이렇게 다 적어줬지만은 요소의 구조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뮬러의 실험에서 요소가 얻어지는 과정을 뭐 설명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이 실험이 유기화학 발전에 시작이 되는지 이제 이런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러면 뭐가 되나 1 답 쓰고 2 답 써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하나요? 카톡으로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면은 되는 거죠. 자,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자, 예로 주어진 화합물의 루이스 구조를 완성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1장에서 보면은 루이스 구조가 상당히 중요하죠. 루이스 구조가 우리가 옥테트 룰에 의해서 그 다음에 최외곽 전자를 이용해서 하지만은 정확하게 루이스 구조를 완성시키는 것은 뭐가 되나 포말 차지를 계산하는 것이죠. 행식 전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행식 전하를 계산하는 방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소 같은 경우에 있어서 전체적인 전자의 수가 6의 족이기 때문에 6개가 되죠. 그럼 6, 3, 18, 18개가 되죠. 그러면은 배치를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7, 8, 9, 10, 11, 12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전체의 수가 전자의 수가 몇 개가 되는가 하면은 18개 이런 식으로 다 포함을 시킵니다. 포함을 시키고 나면은 이것은 모두가 다 여기도 봐서 뭐가 되나
옥테트 룰을 맞고 요것도 옥테트 룰을 8개가 맞고 요것도 8개가 맞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요것은 루이스 구조를 한 거죠. 그다음 1차적으로 루이스 구조를 이제 이렇게 모든 전자를 가지고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자를 가지고 표시를 하고 나서 그다음 2차적으로 뭘 계산을 해줘야 되는가? 이와 같이 포말 차지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포말 차지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요 같은 경우에 요 같은 뭐 O1이라고 하든지 그죠? 그러면은 포말 차지는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은 산소가 가지고 있는 밸런스 일렉트론이 6개가 되죠. 6개를 쓰고 그 다음에 뭘 빼주는가 하면은 본딩에 해당되지 않는 일렉트론을 카운팅합니다. 본딩에 해당되지 않는 일렉트론이 뭐가 되나요? 여기에서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4개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4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게 8개의 전자를 이루어져 가지고 있는데 결합을 한 게 요거 한 개, 2개가 되죠. 그러면 결합을 하는 데서는 여기 2개, 여기 2개, 4개가 되죠. 4개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소속은 여기에 소속되는 것은 요쪽에 2개, 요쪽에 2개 되겠죠. 그래서 4 나누기 2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게 되면은 여기가 뭐가 되나 4, 그 다음에 여기가 2,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6이 되죠. 그러면은 뭐가 되나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가 제로가 되는 거죠. 제가.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나요? 이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6, 그죠? 마이너스 얼마 되나요? 그 다음에 여기에 2,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3개. 2분의 6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가 이게 3이 되죠. 3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플러스 1이 나오는 거죠. 플러스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그 다음에 요런 경우에 있어서는 6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지금 비공유전상이 몇 개 되나? 지금 6개가 되죠. 6개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뭘 해주면 되나요? 결합이 한 개죠. 2분의 2가 되죠. 그럼 1, 7을 해주게 되면 이것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어떤 식으로 되는가 하면은 이것을 전체적인 전자의 수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옥테트 룰에 맞게끔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말 차지를 계산해 주게 되면 여기서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면은 뭐가 되나? 이것이 루이스 구조가 완성이 되는 거죠. 동일한 패턴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보면 되겠죠. 어쨌든 루이스 구조는 포말 차지까지를 계산을 해줘야만이 완전한 루이스 구조가 되는 거죠. 그것은 유기화학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었나요? 혼성궤도 함수라고 있었죠. 혼성궤도 함수.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예. 이와 같은 혼성궤도 함수를 가지고 이것을 지금 이와 같은 메테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이라든지 아모니아의 구조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끔 물의 구조를 설명하시오 했을 때 물은 뭐가 되나요? 산소와 HOH로 돼 가지고 있고 각도가 뭐 이게 실제적으로는 90도도 아니고 180도도 아니죠. 그렇게 되면은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요 때에 탄소가 가지고 있는 혼성궤도 함수가 뭐냐? 이때에 산소가 가지고 있는 혼성궤도 함수가 뭐냐? 그 다음에 N이 가지고 있는 혼성궤도 함수가 모르면은 구조를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구조를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어떤 것이 이제 혼성궤도 함수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와 같은 궤도 함수를 우리가 S 궤도 함수, 이와 같은 궤도 함수를 P 궤도 함수라고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혼성 궤도 함수는 뭐냐 하면은 따로따로 S 궤도 함수, P 궤도 함수를 따로따로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S도 아니고 P도 아니죠. 그런데 S와 P를 합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탄소 같은 경우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전자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실제적으로는 C에 1이 되죠. C에 6가 되죠. 결과적으로 CA6는 결과적으로 1S에 2개, 그 다음에 2S에 2개, 2P에 실제적으로는 2개가 돼야 되죠. 이거는 괜찮죠. 이것도 괜찮죠. P궤도함수는 몇 개가 되나요? 이와 같은 P궤도함수가 전자가 2개씩 채워줄 수가 있고 방이 3개가 되는 거죠. 방이 똑같은 층에. 그럼 방이 3개가 되면서 그 중에 그렇게 되면 방이 3개가 되니까 한 방에 2개씩 채워줄 수 있다면 하나, 둘, 3개니까 6개의 전자가 채워줄 수가 있는데 이미 전자는 뭐가 되나요? 2개밖에 없다는 거죠. 2개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파울러의 베타 원리, 그 다음에 훈트의 규칙에 의해서 2개가 EPX에 하나, EPY에 하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 주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배치가 끝이 납니다. 배치가 끝이 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이미 1S 궤도함수는 전자가 태워졌기 때문에 생각할 수가 없죠. 아주 안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다? 이것이 한 껍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껍질이 두 번째 껍질이 되는 거죠. 여기에 전자가 다 채워지게 되면은 6개, 8개가 채워지게 되면 다 채워지게 된 것인데 이미 전자가 다 안 채워졌죠. 여기에 2개, 여기에 2개, 8개가 채워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4개밖에는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고민을 하느냐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여기다가 우리가 전자를 이런 상태로 쓰게 되면은 여기에 전자를 채우든 여기에 전자를 채우든 나중에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은 요 결합하고 요 결합하고는 뭐가 에너지 차이가 나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고민해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은 지금까지의 ES 궤도함수를 없애버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EP 궤도함수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궤도함수를 만들 때 어떤 궤도함수를 만드는가 하면은 S 한 개하고 P 세 개를 합한 궤도함수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하나, 둘, 셋, 4개 되는데 EP보다는 에너지가 낮고 그 다음에 ES보다는 에너지가 높은 상황에서 우리가 궤도함수 4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궤도함수 4개에 전체적인 전자는 몇 개가 있는가 하면 하나, 둘, 셋, 4개가 되니까 우선 하나, 둘, 셋, 넷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이와 같은 궤도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궤도함수의 구조는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S 궤도함수 한 개하고 그 다음에 P 궤도함수 하나, 둘, 3개를 합하는데 합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몇 개가 나오는가 하면 P 궤도함수도 아니고 S 궤도함수도 아닌 요와 같이 여기는 조그맣고 여기가 좀 큰 요와 같은 형태의 함수가 몇 개? 하나, 둘, 셋, 4개의 궤도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4개의 궤도함수가 나오게 되고 요 4개의 궤도함수는 결과적으로는 이름이 뭐가 되나요? S 한 개하고 P 세 개하고 합한 혼성화 시킨 혼성 궤도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4개의 뭐가 되나? sp3 궤도함수, 혼성 궤도함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절대적으로 S도 아니고 P도 아닌 상황이 새로운 궤도함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새로운 궤도함수가 탄소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와 같은 90도 각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가 뭐가 되나요? 입체 3차원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정삼면체 구조로서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정삼면체가 정확하게 되니까 요 4개를 합해서 해주게 되면 정확하게 뭐가 되나? 테트라헤드럴 지오메트리, 즉 정삼면체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을 해주게 되면은 O도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고 N도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으면서 결과적으로는 O와 N이 다 sp3 혼성궤도 함수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sp3 혼성궤도 함수는 뭐가 되나? 정확하게 109.5도가 돼줘야 됩니다. 그런데 물은 뭐가 되나요? 여기에 또 비공존자상이 남아있게 되죠. 여기에 비공존자상이 2개가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여기에서 비공존자상 여기에 남아있으면은 요 결합에 한 것보다는 결합에 관여하지 않은 비공존자상이 뭐가 되나요? 많은 공간을 차지해 주기 때문에 109.5도보다는 많이 찌그러진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가 있나요? 지금 이와 같은 비공존자상이 있으면 여기는 한 개만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109.5도는 찌그러지지만은
물의 각도보다는 좀 더 덜 찌그러진 형태.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만이 물의 구조나 그 다음에 CH4의 구조나 암모니의 구조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루이스 구조를 그려가지고는 마음대로 90도도 만들 수가 있고 뭐가 되나요? 그 다음에 180도가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가 되나? 뭐 104.75도다, 그거는 큰 의미가 없죠. 왜? 그래가지고는 이 혼성궤도 함수가 뭐냐는 거죠. sp3 혼성궤도 함수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sp3 혼성궤도 함수를 가지고 있는데 109.5도가 안 되는 이유는 비공유전자쌍이 2개 있든지 1개 있으면서 뭐가 되나? 그것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실제적으로는 109.5도에서 약간 찌그러진 상태다.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104.75 각도다, 그거는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구조를 다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와 같은 식을 산과 염기를 반응을 시킵니다. 그럼 뭐가 되나요? 그럼 여기에서 반응을 시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산이 나오고 또 다른 염기가 나오게 되겠죠. 염기가. 자, 이걸 가지고 뭘 설명하나? 네 가지를 설명합니다. 아렌누스의 산 염기를 보는 거죠. 아렌누스의 산 염기는 기본이 뭐가 되나요? 물에 녹여야 돼. 물에 녹여서 H 플러스가 나오면 이것이 H 플러스 또는 H 플러스는 이와 같이 하이드로늄 미온을 쓰든지 이것을 이와 같이 우리가 H 플러스 아니면 이와 같이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물에 녹였을 때에 H 플러스 이온이 나오는 것을 뭐가 되나? 산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염기라고 한다 하는 거죠. 그게 아렌누스의 산염기라. 그 다음에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염기는 뭐가 되나요?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염기는 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이와 같은 H 플러스를 주느냐 받느냐는 거죠. H 플러스를 여기 가만히 보니까 뭐가 되나? 여기서 HA에서 물하고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서 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이런 상황이 되면은 H 플러스가 어디로 옮겨갔나요? H 플러스가 여기에 있는 H가 이쪽으로 옮겨갔죠. 그럼 이쪽으로 갔어. 그럼 H 플러스를 내는 놈을 뭐가 되나? H 플러스를 주는 놈을 뭐가 되나요? 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H 플러스를 줬으니까 이것은 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H 플러스를 받았으니까 염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또 브랜스테드 로리의 개념을 가지고는 짝산의 짝 염기는 뭐가 되나? 여기 산이고 여기 염기가 되면 짝산의 짝 염기는 여기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염기의 짝 염기는 짝산은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짝산 짝 염기 개념, conjugated acid, conjugated base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루이스 구조는 뭐였나요? 루이스의 산염기 구조는 H 플러스를 주느냐 받느냐를 하지 않고 기준이 뭐였죠? 기준이 뭐였는가? 루이스 구조는 전자쌍을 주느냐, 그 다음에 전자쌍을 받느냐 하는 거죠. 전자쌍을 어떻게 주나, 여기에서는? 이렇게 주는 거죠. 전자쌍을 이렇게 주는 거죠.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떼내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되나? 전자쌍을 줬으니까 이것은 베이스, 전자쌍을 받았으니까 애시드로 구분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것을 묻는 것은 아렌누스의 근거가 뭐냐는 거죠. 아렌누스는 무조건 물에 녹여야 되죠. 그 다음에 브랜스테드 로리는 H 플러스를 양성자를 주느냐 받느냐를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루이스 애시드 염기는 애시드 베이스는 결과적으로는 전자쌍을 주느냐 받느냐, 전자쌍을 주면은 베이스, 전자쌍을 받으면 애시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산과 염기를 구분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물에 녹여야만 산염기를 알 수 있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양성자를 주느냐 안 주느냐를 보게 되면 좀 더 넓어지게 되겠죠, 범위가. 그 다음에 꼭 H를 주고받지 않더라도 전자쌍을 주면은 뭐가 되나요? 산과 염기가를 구분을 해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가장 루이스의 산염기가 가장 넓은 범위에서 이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우리 유기화학에서는 뭐가 되나요? 루이스 구조도 중요하지만은 이와 같은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염기 개념도 상당히 중요해요. 양성자를 주느냐 받느냐, 그 다음에 짝산 짝염기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은 뭐 산하고 반응하는 것은 염기하고 반응을 하는 이와 같은 반응식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뭘 하나? 평행상수는 그 다음에
출발 물질의 농도, 그 다음에 생성물의 농도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뭐냐 하면은 작용기가, 여러분들 보게 되면 작용기가 유기학 전체가 작용기를 배우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작용기가 보면은 카르보닐 작용기도 있는 그 반면에, 그 다음에 CC 단일 결합이냐, 유중 결합이냐, 아로매틱이냐 그런 것도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 뭐가 되나요? 탄소하고 그 다음에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큰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와 같이죠. 결과적으로는 C하고 Br, 이게 전기 음성도가 뭐가 되나? 요것보다는 이게 더 크죠. 이게 전자가 끌려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C의 O, 그 다음에 요거는 알코올 형태,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이스 형태, 그 다음에 아민 형태, 사이올 형태, 그 다음에 설파이드 형태의 결과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여기서 나타내놔라 그 말이죠. 그렇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뭐가 되나? 기본적인 골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화합물들이 가능하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화합물들이 구조를 대개 이제 이름은 뭐가 되나요? 커먼 네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이팩 네임을 써주게 되는데, 이제 이와 같은 아이팩 네임을 주고 그 다음에 이 구조, 여기 이름에 해당되는 구조를 그리시오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는 뭐가 되나? 지금 실제적으로는 시스라고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이 방향이 업 되든지 다운 되든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뭐냐 하면은 화합물의 구조를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와 같은 탄소가 하나, 둘, 셋, 네 개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뉴먼 프로젝션은 항상 탄소를 두 개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근데 탄소를 이렇게 중심으로 두 개를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건 동일하죠. 근데 큰 의미가 없죠. 왜? 이게 이미 하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뉴먼 프로젝션을 보려면은 요 두 개를 기준으로 해서 봅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을 두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뭐가 되나?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고, 그러면은 뭐가 되나? 여기에서 요게 앞에 튀어나와 있는 탄소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와 같이 뒤에 있는 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요럴 때가 더 안정한 형태가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이것을 중심으로 2번 탄소하고 그 다음에 3번 탄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돌려봤을 때에 마주보고 있는 것이 한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H와 H가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인 에너지 차이는 한 4kJ per 몰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H와 CH3가 마주보고 있을 때에 한 6kJ 정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개 CH3와 CH3가 큰 그룹들이 마주보고 있을 때 11kJ 정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것과 요것이 CH3와 CH3 마주보고 있을 때는 이렇게 되지만은 서로 60도 각도로 있을 때에 요 정도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그려보게 되면은 에너지에 따라서 어떻게 각도가 바뀌고 그때 에너지가 얼마가 되는지를 나타내시오 하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주면 돼? 이런 식으로 되네요. 첫 번째는 뭐가 되나? 이와 같은 형태가 NT 형태가 가장 안정한 형태가 되겠죠. 그럼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본다면은 번호로 본다면 이게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탄소가 되겠죠. 그럼 2번과 3번을 중심으로 봤을 때에 가장 안정한 형태가 이와 같은 NT 타입으로 돼가지고 있는 형태가 안정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60도를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나?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되겠죠. 마주보게 되죠. 그럼 아까 뭐였나? 수소가 마주볼 때 수소와 그 다음에 CH3가 마주볼 때 CH3와 CH3가 마주볼 때가 되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가 60도를 또 바꾸면은 뭐가 되나? 고스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요 두 개가 60도일 때 또 에너지 차이가 요 큰 그룹끼리 있으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마주보고 있을 때냐, 아니면 60도 각도로 있을 때냐.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되면은 60도가 메슬 그룹이 상당히 뭐가 되나?
마주보고 있으니까 상당히 불안정한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처럼 요거하고 요쪽 방향만 다를 뿐이지 같은 에너지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번에는 C와 CH3, C와 CH3에 있는 것처럼 이클립스도 돼가지고 있을 때에 되면서 계속 이게 이제 돌아가는 거죠. 안정한 쪽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요와 같은 60도 각도마다 요와 같은 우리가 그 그림을 뉴먼 프로젝션을 그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불안정한 것이 뭐가 되나요? 요와 같은 상태가 가장 불안정하고 가장 안정한 것이 이와 같은 NT 타입이 안정한 상태가 되겠지. 그럼 이것을 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넣어가지고 뭘 하나? 에너지를 넣어가지고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NT 상태에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요 60도를 돌려주게 되면은 CH3하고 수소가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되면은 요게 고시 타입 형태가 되는 것이고, 요때의 요 에너지 차이가 한 4kJ이 되는 것이고, 요것은 한 0.9kJ.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전체적으로 해주게 되면은 6kJ이 되겠죠. 여기 가장 불안정한 상태, 이것이 가장 안정한 상태가 되겠죠. 다시 60도를 돌려주게 되면은 요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고 0.9kcal per 몰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60도를 돌려주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같은 2번과 같은 위치로 되겠죠. 그러면서 되고, 그 다음에 60도를 돌려주게 되면 1번으로.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 각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느 에너지 차이를, 요때보다는 요때가 에너지 차이가 요 4kg 정도 킬로칼로리, 그 다음에 요 3번 형태가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0.9kcal 되는 것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 6kcal, 여기서 여기까지는 0.9,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 4kcal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로테이션을 통해서 에너지가 변화가 일어나는 이와 같은 그림을 그려주고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카이랄 중심을 어떻게 컨피규레이션을 우리가 R 또는 S로, 이게 R 또는 S는 뭐였나요? 우리가 차를 생각하면 운전대를 생각하면서 운전대의 뒷부분이 뭐가 되나? 축이 되는 것이 가장 작은 4개의 서로 다른 탄소에 붙어 가지고 있는 4개의 서로 다른 그룹이 가장 작은 것이 맨 뒤로 가도록 해가지고 나머지를 오른쪽으로 돌아가느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은 R, 그 다음에 왼쪽으로 돌아가면은 S,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게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한번 볼까요? 이런 경우에 하나, 둘, 셋, 넷.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가장 1번은 뭐가 되나? 이게 가장 큰 그룹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4번 그룹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에서 SL 그룹이 있고 아이소프로필 그룹이 있으니까 이게 2번, 이게 3번이 되겠죠. 3번이 되고, 그 다음에 작은 걸 무시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돌려보게 되면은 1번, 2번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죠. 이렇게. 이것은 S다. S다 하는데 요거는 뭐가 되나? S의 기준은, 여기 S라고 할 때 S의 기준은 뭐가 되나요? 지금 H가 맨 뒤로 들어가지고 있는데 이건 앞으로 튀어나와 있죠. 앞으로, 여러분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것을 거꾸로 봐줘야 돼. 뒤에서 들어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요까지를 S를 정합니다. S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게 H가 뒤로 들어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S, 그 다음에 H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으면 다시 뭐라, 이것은 R로 바뀌게 되는 거죠. 왜? 요 상태가 돼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전체적으로는 R, 이와 같은 순서를 해가지고 여기는 뭐가 되나? 카이랄 센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가 되나? 탈리도마이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RS가 상당히 중요하죠. RS.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여기에 이것은 하나, 여기 2개, 여기는 하나, 둘, 셋, 4개를 다 뭐가 되나? RS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RS 배열을 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게 되고, 입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반응들은 뭐냐면은 이와 같은 반응이 있을 때 이것이 최한 반응이냐, 첨가 반응이냐, 저거 반응이냐. 뭐가 되나? 이중결합이 없어지고 BR이 양쪽으로 뭐가 되나? 첨가가 됐죠. 첨가 반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여기에서는 뭐가 되나? CL이 떨어져 나가고 OH가 있으니까 뭐가 되나? 최한 반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여기에서는 뭐가 되나요? 결과적으로 H 플러스가 되면서 이쪽으로 되면서 이게 빠져나가지고 이게 저거 반응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상태에서는 이것은 뭐가 되느냐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중결합에 한쪽에
Cl 한쪽에 OH가 있는 첨가가 됐죠. 이런 경우는 첨가 반응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 전체를 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는 첨가 반응이냐, 그 다음에 취한 반응이냐, 제거 반응이냐. 또 한 가지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리어레인지먼트 자리 옮김 반응, 크게 반응은 그 네 가지로서 분류를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 이것은 SN2 반응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구나. 그렇죠? SN2 반응을. SN2 반응이죠. SN2 반응은 뭐가 되나? 여기서 마이너스에서 어디로? 이렇게 꽝 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떨어져 나가기가 쉽지요. 여기가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되는데 여기에 취환기가 붙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1차 알킬 할라이드가 되니까 뭐가 되나? 치고 들어가기가 좋죠. 그럼 SN2 반응하는데 메커니즘은 그러면은 뭐가 되나?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것이 생성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라는 이야기야.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뭐가 되나?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에 여기가 델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델타 마이너스 전자가 많고 여기는 적구나. 그 다음에 이것이 뉴클레오 파일에 치고 들어간다면은 어떤 식이 들어가나? 여기를 꽝 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끊어지게 되면서 이와 같은 NABR하고 그 다음에 OR-스테이트 화합물이 얻어지는구나.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반응이 진행되는 과정이 발열 반응이라고 가정한다는 이야기는 뭐가 되나요?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죠? 이게 이런 상태가 돼야만이 요만큼이 뭐가 되나? 열이 방출이 되는 거죠. 델타 H0가 방출이 되는 것이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도표를 에너지 다이어그램 나타내시오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뭐가 되나요? 여기에 생성 반응물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여기가 생성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나? 전이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반응물, 그 다음에 생성물, 그 다음에 엔탈피, 여기가 델타 H 제로가 되죠. 그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 이것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가 되나요?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되겠죠. 이것을 나타내 주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 나타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의 상태의 구조는 이 두 개가 합해져 있는 상태지, 어느 상태가 같이 아주 우리가 그냥 잘 연결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가까이 있는 반응하기 좋은 상태로 있는 상태가 전의 상태가 되는 것인데, 그 구조는 명확하게는 모르지만 가까이 걸어놓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반응 속도식은 꽝 치고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1단계 반응으로 진행이 되면서,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반응 속도에 관여를 하는 것은 요 화합물이 농도가 많을 때 반응이 잘 가느냐 하는 거죠. 이게 많으면 반응이 잘 가겠죠. 그 다음에 이 화합물도 많으면 반응이 잘 가겠는가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숫자가 많고 이 숫자가 많으면 꽝 치고 떨어지는 거니까, 이것이 많아도 반응이 빨리 가고 이것이 많아도 반응이 빨리 가고,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더 많아도 반응이 빨리 가주게 되겠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화합물의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쳐주는 화학종이 케미컬 스페시스가, 그죠? 스페시스가 화학종이 몇 개가 되느냐? 결과적으로 요거 한 개, 두 개가 되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2차 반응 속도식이 되겠죠. 2차 반응 속도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2차 반응 속도식이고, 그 다음에 당연하게 이것은 뭐가 되나요? SN2 반응이다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이 SN2 반응을 가지고 우리가 이탈기를 여기서 BR에서 요도로 바꾼다. 그럼 뭐가 되나? 굿 리빙 그루브 되는 거죠. 더 잘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반응 속도가 빨라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용매를 아세톤에서 이와 같은 에탄올로 한다. 그래가지고는 이와 같은 형태는, 자, 아세톤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나요? 아세톤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에탄올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SN2 반응을 할 때에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쳐주는, 반응 속도를 잘 가게 하는 용매는 뭐냐 하면은
폴라 에이프로틱 솔번트죠. 이게 극성이 있으면서 여기 극성은 있죠. 극성이 있으면서 OH나 이런 게 없는 게 반응을 잘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반응이 잘 가는데 이번에는 극성이 있으면서 OH가 있는 걸 쓰는 거죠. 폴라 프로틱 솔번트를 바꿔주게 되면 뭐가 되나요? 있으면 반응 속도는 감소하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와 같은 농도와 이와 같은 소듐 아세트 농도를 5배로 증가시켜 준다. 그럼 반응 속도는 뭐가 되나요? 반응 속도 더 빨라지게 되는 거죠. 왜? 두 개가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쳐주는데 둘 다 농도를 높여주게 되면은 반응이 빨리 갈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가 되나?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SN1 반응을 설명을 하는 것이구나 되겠죠. 그럼 SN1 반응을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는 일단은 여기를 치고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여기가 뭐가 되나? 이런 그룹들이 막아서 못 들어가게 하죠. 못 들어가게 하니까 뭘 하나? 연락을 해가지고 BR이 먼저 떨어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반응식으로 본다면은 여기서 먼저 첫 번째가 뭐가 되나요? 이것이 먼저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O 아시테이트가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되나? 이렇게 돼가지고 있을 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이 반응이 진행이 되겠죠. 그럼 이것은 에너지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뭐가 되겠나요? 지금 여기에서. 이게 뭐가 되나? 이게와 같이 한 고개를 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고개를 넘어가지고 이와 같이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되나? 생성물, 그 다음에 전이 상태가 이번에는 여기 하나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가 뭐가 되나? 중간체가 만들어지게 되겠지. 이와 같은 중간체가 뭐가 되나?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다시 여기에서 반응을 이게 들어가지고 이와 같은 안정한 화합물로 바뀌게 되는. 그러면은 뭐가 되나? 이것은 SN2 반응하고는 달리 요게 한 단계, 요게 한 단계, 두 단계를 거쳐서 반응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액티베이션 에너지도 이렇게 되겠죠. 요게 요까지 액티베이션 에너지 하나, 그 다음에 조그마한 액티베이션 에너지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되나? 전체적으로 요게 반응 열이 되겠죠. 이게 이만큼 이만큼 엔탈피가 발생을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발열 반응이 어느 만큼 될 것인가를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아까도 전이 상태는 뭐가 되나? 서로가 가까이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요 반응은 SN1 반응이 되는 것이고 SN1 반응이니까 리빙 그룹을 BR에서 CR로 바꿔주게 되면 더 잘 안 떨어지죠. 그럼 반응 속도는 뭐가 되나? 감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용매는 물을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 DMF를 해주게 되면 뭐가 되나요? 반응 속도가 여기에서 이와 같은 SN1 반응은 물 같은 그 다음에 폴라 프로틱 솔본트에서 반응이 잘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뭐가 되나? 폴라 에이프로틱 솔본트로 바꿔주게 되면 반응 속도가 늘어지게 되겠죠. 반응 속도는 뭐가 되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소듐 아세테이트의 농도를 가지고 5배로 증가시켜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거죠. 여기서 소듐 아세테이트는 그냥 여기서는 눈 감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들어갈 수도 없죠.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소듐 아세테이트는 뭐가 되나? 눈치만 보는 거지. 요 화합물이 빨리 이것이 그 카르본 양이온으로 되느냐를 보는 게 되는 것이고 되고 나면은 그냥 그 다음에는 눈 감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것을 농도를 높여준들 이 반응이 빨리 가지 않으면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쳐줄 수가 없게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나요? 이것은 반응 속도에는 영향을 미쳐주지 않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복잡하게 SN1, SN2를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어느 만큼 SN1, SN2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주 반응물을, 메이저 생성물을, 주 생성물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 반응이 E1으로 가는지 E2로 가는지를 살펴보시오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본다면은 이것은 뭐가 되나 지금 여기에서 뉴클로파일로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베이스로
할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뉴클로파일로 가야 된다면 이것이 이렇게 가는 것은 맞지는 않죠. 왜? 이게 덩치가 크잖아요. 덩치가 크기 때문에 맞지가 않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는 것은 뉴클로파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베이스로서 들어가는 것이다. 베이스가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뭘 바라보게 되나? 여기 있는 H를 바라볼 수 있고 여기에 있는 H를 바라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떼는 것은 여기서 떼는 것은 큰 문제 없이 이렇게 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밀어주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 또 한 가지는 요것을 여기서 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밀어주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게 되죠. 그러면은 두 가지 생성물이 가능하죠.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와 같은 상황이 가능한 거 플러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죠. 그럼 우리가 이중결합의 안정도로 봤을 때는 이중결합의 최한기가 많은 것이 더 안정하다고 했죠. 왜 그랬나요? 자이츠데플 룰에 의하면은 이중결합의 최한기가 많은 것이 더 안정할 수밖에 없죠. 왜? 여기에서 요는 그룹이 있고 요는 그룹이 있고 여기는 뭐가 되나? 요 그룹밖에 하나가 없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봐서는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생성물은 얻어지지가 않고 이와 같은 화합물이 여기서 얻어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HCl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도 있지만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여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H를 뭘 하나? 여기 있는 베이스가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치고 이렇게 하면서 생성물이 얻어지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에 있는 H가 치느냐 아니면 여기에 있는 H를 치느냐 어느 생성물이 만들어지는가를 봐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H를 뽑아내느냐 아니면 여기에 있는 H를 뽑아내느냐 어떤 화합물이 더 나중에 안정하냐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나요? 생성물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요거는 지금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되든지 그죠? 하면서 제거 반응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도 지금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뭐가 되나 이 투 반응이 되는 것이고 치고 떨어지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먼저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형태니까 이 투 이완 반응으로 분리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그 제거 반응을 통해서 이번에는 어느 만큼 이 투 반응을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해줄 수 있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 투 반응으로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서 마이너스에서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요 마이너스에서 이게 H를 잡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이중결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것과 요것이 부산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나? 이것도 2차 반응 속도식이 되겠죠. 이게 2차 반응 속도식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것이 이 두 반응이 당연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발열 반응이라고 가정을 할 때에 뭘 할 수 있나?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고개가 한 개가 되겠고 그렇게 그림을 표시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반응 속도가 이렇게 바꿨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또 우리가 용매를 바꿨을 때 그 다음에 뭐가 되나? 용매는 이와 같은 제거 반응은 결과적으로는 뭘 해주는가 하면은 E2 반응하고 SN2 반응이 그 경쟁이 되는 반응이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용매는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형태로 바꿔주게 되면은 폴라 에이프로틱 솔버트를 바꿔주게 되면 반응 속도는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농도를 감소시켜 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특별하게 감소시켜 주게 되면은 이게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쳐주는 것이 요 화합물의 농도하고 요 화합물의 농도가 같이 영향을 미쳐주게 되니까 하나만 해주게 되면은 속도는 느려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요 H를 요것을 베이스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은 어떻게 될까? 결과적으로는 덩치 큰 이유는 뭐가 되나? 요것만 하라고 한 거죠.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나? 이것도 하고 이쪽에도 직접 SN2 반응하고도 같이 일어나 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했을 때에 우리가
이 반응들을 충분히 예상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숙제에 낸 것 중에 화학에 대한 유기화학에 대한 어떤 기본 개념을 정리하는 것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해놨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정리한다면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유기화학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기본적인 개념을 한다면 적어도 특히 이온결합이나 공유결합은 큰 차이는 없겠지만 루이스 구조, 그죠? 그 다음에 시그마와 파이 결합, 그 다음에 혼성화, 그죠? 이와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유기화학을 이해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겠죠.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성물이 뭐가 얻어지게 되겠는가 하는 거죠. OH를 HBr로 바꾸고, 그 다음에 OH를 Cl로 바꾸고, 그 다음에 OH를 PBr3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것을 뭐가 되나 파라톨루엔설포닐 클로라이드하고 반응을 시켜가지고 한다든지. 그러면은 생성물을 볼까요? 생성물은 여기서 뭐가 되겠나요? 여러분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Br-가 되고 하면은 이것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 플러스가 되면은 제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여기에서 CL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여기에서는 뭐가 되나요? BR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죠. 지금 여기는 이대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화학물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소듐 하이드라이드 H를 뽑죠. 그 다음에 S-가 요를 치죠. 그럼 뭐가 되나? 하나, 둘, 셋, 여기에서 S. 그 다음에 여기 몇 개?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화합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처음에 만들어지는 것이 Cl에 O-가 만들어지게 되죠. O-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 다음에 O-가 이쪽으로 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나? 하나, 둘, 셋, 넷. 적어도 이와 같은 형태가 테트라하이드로 퓨레인이 합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가 되나? 그냥 생성물을 나타내시죠 했으니까 생성물만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경우는 생성물이 얻어지는 생성물을 나타내고, 그죠? 그 다음에 생성물이 얻어지는 반응 메커니즘을 설명하시오. 실제적으로 이것은 뭐 이 말은 필요가 없지. 이미 생성물이 나와 있으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서 반응이 진행이 되느냐 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봅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봤을 때에 여기에서 CH3가 되겠죠. 이와 같은 상황이 됐을 때에 여기가 H 플러스가 1이 되면은 여기가 전자가 이런 식으로 밀어 넣어주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전자가 밀어 넣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됐을 때에 요 H가 하나가 여기에 들어가 주게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가 플러스가 되죠. 그럼 이와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들어가나? 지금 물이 치고 들어가 주게 되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봐서는 OH 뭐가 되나? 이와 같은 생성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되는 것은 뭐가 되나요? 우리가 마르코니코프 룰에 의해서 수소 결합이 수소 HOH가 들어갈 때 이 H가
그 다음에 H는 뭐가 들어가나? 수소가 많은 쪽에 들어갔죠. 수소가 많은 쪽에 하나가 들어가고 수소가 적은 쪽에는 OH가 들어가는 이와 같은 반응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HBr을 넣어주게 되면은 또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기에서 첫 번째는 뭐가 만들어지게 되나요? HBr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에 CH3에 그 다음에 플러스에 H에 이것이 먼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떨어져 나온 Br-가 어디로 치고 들어가면 되나? 이쪽으로 치고 들어가 주게 되면은 생성물은 CH3에 Br 그 다음에 H 한쪽엔 뭐가 들어가나요? 수소가 많은 쪽에 수소가 들어가고 수소가 적은 쪽에 Br이 들어가는 마르코니코프 룰에 의해서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 그죠? 이런 생성물이 얻어질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보게 되면은 이런 상황이 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Br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서 어느 쪽이든지 전자를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생성되는 화합물은 되는 것이고, 여기가 H 그 다음에 여기에 Br 끝이죠. 그런데 여기는 뭐가 되나? 여기는 플러스가 돼가지고 있죠. 플러스가 돼가지고 있고, 여기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니까 이 비공유 전자쌍이 여기를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요게 요 이중결합이 뭐가 Br로 돼가지고 다리로 연결된 것처럼, 그죠? 브릿지드 브로모늄 이온이 앞이든지 다음이든지 되겠죠.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앞이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앞 방향이 항상 같다는 이야기죠. 앞이 되든지 다운이 되겠죠. 그 다음에 떨어져 나온 Br이 이렇게 치고 들어가 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Br이 여기에서 좀 더 치기 쉬운 쪽으로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끊어지게 되면은 항상 뭐가 되는가 하면 이것은 여기가 뭐가 되나? 여기가 Br, 여기가 들어가는 것은 Br,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하나는 뭐가 되나? 항상 앞, 하나는 항상 다운이 되는 이런 화합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뭐가 되나? 이게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는 물이 들어가는 경우죠. 그러면 이쪽에서 하나가 Br이 되면 하나는 OH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 방향을 완전히 바꿔주는 경우죠. 지금 이런 경우하고 이 경우하고는 완전히 반대가. 이것은 마르코니코프 룰에 의해서 반응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엔티 마르코니코프 룰에 의해서 진행이 되면은 뭐가 되나요? 하이드로보레이션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옥시데이션을 시켜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BH2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정확하게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게 들어가 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여기에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CH3에 그 다음에 여기에 H가 들어가고 이쪽에 BH2가 들어가네요. 그럼 이미 여기에 뭐가 들어갔나요? 이미 여기에 H를 먼저 넣는 거죠. H가 이미 첫 번째 반응에서 보레인하고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하이드로보레이션에 의해서 이와 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나머지는 요것을 뭘 해주나? 요것을 하이드로전 프록사이드하고 여기서 하이드로전 프록사이드 하고 그 다음에 OH-를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것이 이와 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만들어져 나오는가 하면은 여기서 HOO-가 만들어져 가지고 반응하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CH3에 그 다음 여기는 H 그 다음 여기에 H에 그 다음 여기는 OH가 들어가는 같은 형태로. 그래서 여기서 한쪽은 여기서는 뭐가 되나? 수소가 많은 쪽에 수소가 들어가고 수소가 적은 쪽에 OH가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뭐가 되나? 수소가 적은 쪽에 수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소가 많은 쪽에 OH가 들어가는 거꾸로 가는 반응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하이드로보레이션 앤 옥시데이션을 통해 가지고 H.G. 브라운 교수가 이 반응 하나를 개발해서 노벨상을 받은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와 같은 다음에 주어진 반응에서 얻어지는 화합물을 나타내시오 했을 때 결과적으로 여기서 보면은 어떤 형태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써보면은 이와 같은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여기서 BR. 그 다음에 이게 되면은 여기서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 산을 반응시켜주게 되면은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되나? 지금 이게 같은 방향이 되겠죠. OH가 같은 방향으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수소와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 여기서는 뭐가 되나? 옥시데이션 시켜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화합물이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고, 수소와 반응 시켜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화합물이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에폭시데이션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에폭시데이션을 해가지고 물로 쳐주게 되면은 뭐가 되나? 여기에서 OH가 되는 것이고, 여기도 OH가 되는데, 여기는 하나는 다운, 하나는 업, 하나는 다운, 반대로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업 되든지 다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오존올리시스를 시켜주게 되면 여기가 끊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여기서 이런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했던 대로 그 다음에 반응을 시켜서 어떤 생성물이 얻어지는가를 써주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되나? 여기에서 지금 생성물은 뭐 간단하죠. 특별한 거 없죠. 수소가 많은 쪽에 수소가 들어가고 하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수소가 적은 쪽에 OH가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수소가 하나, 둘, 셋, 여기가 되네. 이렇게 되네. 세 개. 자,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것은 이렇게 되죠. 수소가 많은 쪽에 OH가 들어가고 수소가 적은 쪽에 H가 이거죠.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은 뭐가 되나? 이와 같은 경우는 이놀 타입이 되는 거죠. 이놀을 뭐로 바꿔주면 되나? 키토 형태로
바꿔주게 되면은 여기에서 생성되는 화합물은 하나, 둘, 셋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세 개에, 그 다음에 여기에 됐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런 화합물이 키톤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놀 타입을 키토 타입으로 이것도 바꿔주게 되면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것은 알데하이드가 되겠죠. 이것은 알데하이드 화합물이 만들어지고, 이런 경우는 키톤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되나? 똑같은 터미널 3중 결합을 사용했는데 마르코니코프 룰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반응이 진행되는 것이고, 엔티 마르코니코프 룰에 따라서 하이드로보레이션 시키고 옥시데이션 시켜주게 되면 이런 화합물을 선택적으로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와 같은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구조를 그리면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가장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HOSO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은 생성되는 화합물은 결과적으로는 뭐가 됐나요? 이와 같은 그룹은 OH 그룹은 죽어도 안 떨어진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 다음에 OH 그룹이 하이드로겐 미온으로 되고 나면 이것은 죽어도 떨어진다고 했죠. 떨어지고 나면은 이것이 먼저 떨어지면은 뭐가 되나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이게 그냥 여기서 뭐가 되는가 하면은 여기에 있는 H가 오면은 이중결합이 되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뭐냐 하면은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H, 여기 있는 H, 여기 있는 H가 하나가 이렇게 되면은 생성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고민을 해보게 되면은 여기 있는 그룹 3개가 CH3, CH3, CH3 중에 하나가 이쪽으로 이리 오면 어떨까 하는 거죠. 이쪽으로 오면은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요 메슬 그룹이 왔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H는 지금 하나가 있죠. 여기도 H가 하나가 있어. 그 다음에 플러스가 뭐가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그럼 여기서 했을 때에 결과적으로는 요 H가 여기가 하나가 있고 여기도 H가 하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요와 같이 되느냐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여기에서 이와 같이 되는 형태보다는 요것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2차 카보 케타이온이 되죠. 카티온. 카보 케타이온이 되고, 요것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3차 카르보 케타이온이 되니까 어느 게 스테이블하나요? 이게 더 안정하죠. 그러면은 뭐가 되나? 고민을 해서 이렇게 안 가고 뭐가 되나? 이렇게 온다는 거죠. 2차에서 3차로 오게 됐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 h가 떨어져 나가주게 되면은 요 h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주게 되면은 뭐가 만들어지나요? 여기서 요게 떨어져 나가주게 되면은 여기서 요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게 떨어져 나가주게 되면은 여기서 H 있어서 요 세 개가 중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주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생성되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실제적으로는 요 단계에서 자리 옮김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리 옮김 반응이 되겠죠. 자리 옮김 반응을 해가지고 2차에서 3차 양이온으로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쪽에 H가 끊어지게 되면은 이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고, 이쪽에 있는 H가 끊어지게 되면 이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화합물은 여기서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중에서도 어느 것이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되겠는가? 결과적으로는 이중결합의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해서 이 최환기가 몇 개가 되는가 하면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해서 최환기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해서 최환기가 두 개밖에 없는 경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뭐가 되나? 이것이 주생성물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부생성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생성물을 우리가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뭘 하나? 메이저 화학물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유기화학 원을 배운 거 가지고 그 다음에 전자를 어떻게 이동할까, 그 다음에 어디로 칠까, 그 다음에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고려를 해서 뭐가 되나요? 하나하나 그 메커니즘을 그려보다 보면은 뭐가 되나, 메커니즘도 정확하게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나요? 우리가 원하는 답도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는 뭐 좀 더 많은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런 형태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풀어본 것처럼 거기에 준해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좋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마무리 결실이 되는 시험도 잘 치러서 모두가 다 행복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